뭐 트럼프가 연일 우리나라에 대한 발언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국내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네,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면 더 유리하다라는 발상 자체는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선거운동 과정 중에 나온 발언들만 보면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동맹의 결속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관련된 한 동맹도 경쟁자나 적으로 보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이게 안보 공약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절반 정도 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방위비 분담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나 어떤 세계 차원에서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요구는 이미 미국 사회 내 상당 부분 지금 드러난 거고요. 네. 또 해리스 후보가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? 한미 간에 굉장히 열심히 이 회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결속을 과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뭐 하나 시원하게 지금 이 대책이 나오는 것도 없다.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라고 해도 여전히 남게 될 딜레마라는 거예요. 네. 다시 말해서 두 후보의 정책을 펴는 속도에 따라서는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고민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갖춰 나가야 되고 또 이미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미국의 동맹 체제 내에서의 그다음에 세계 무역 체제 내에서의 위치가 결국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좌우될 만큼의 막 휘둘릴 만큼의 상황은 아니거든요. 네.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물론 분명히 양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른 대미 협의 방향은 다르게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. 근데 그게 마치 양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. 선거 운동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이고 실제 정책은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.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